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혜지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약간 오늘은 친한 언니, 대학교에서 편안한 그런 선배 이런 느낌으로 좀 컨셉을 잡아보고자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왔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아끼는 미키 인형까지 같이 출연을 하면서 내추럴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교내 정보편이라고 해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포근하게 마음 편하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러 가실까요? 제가 6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선배 그리고 교수님과 친해져라입니다. 선배라는 것 자체는요, 어쨌든간 나보다 1년이든 2년이든 먼저 학교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얻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선은 뭐 수강 신청 꿀팁이라든지 전공책 물려주기라든지 하다못해 주변에 맛집이 어딘지, 그리고 학교 생활 전반적인 꿀팁은 어떻게 되는지, 자취방은 어떻게 구하는 거고, 주변에 좋은 자취방은 어디고, 실제로 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과 모임 그런 자리에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녹여내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꿀팁들,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그런 재밌는 정보들, 소식들, 꿀팁들을 다 선배들이 알고 있어요. 바퀴벌레가 나왔다더라. 그리고 여기는 집주인이 좀 좋다더라.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얻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귀엽게 하면은 선배들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정말 학교 생활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또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내기이신 분들, 선배님들이랑 친하게 지낼 것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학교 교내에서 과에서도 친해질 수도 있고요. 학생회를 통해서라든지, 비단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요, 뭐 동아리라든지 뭐 축제 기획단이라든지 학교의 조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잘 활용해 보세요. 정보 같은 그런 부분에 너무 충혈된 거 아니야? 약간 인간 스멜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다시 제가 교우 관계라든지 대인 관계 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교내 정보 편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요, 어쨌든 간 이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그런 삶의 지혜, 학교 생활의 그런 꿀팁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막 알랑방구를 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막 동기들하고 떠들고 이렇게 엄청 바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한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다거나 그냥 강의가 끝나고 야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틈에서 교수님한테 수업 전에 인사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나와서도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교수님들한테 이 친구가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구나, 인사에 관련돼서 조금 표현을 좀 아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잘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갔을 때 다음에 학교생활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취업 관련, 그런 진로 관련해서 교수님과 면담을 할 때 교수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친구가 그때 인사 굉장히 잘했던 친구지, 이렇게 작은 인상 하나로도 나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미지의 영역도 있지만 뭔가 사람과 어른의 관계에서의 그런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게라도 수업 전후에 감사 인사 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우러나는 교수님들의 이렇게 국한에서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은 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지금까지도 뭐 설날이라든지 새해, 스승의 날에는 제가 꼬박꼬박 연락을 드리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그런 교수님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 조금 이상적인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교양을 좀 잘못 봐서 재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나 그때 제가 포토샵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교양을. 근데 이제 워낙 또 열심히 하고 계속 질문도 하고 이제 나름 예의도 갖춰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굉장히 저를 예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랑 단둘이 또 학교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또 제가 마침 그때
영상 편집 포토샵 관련해서 자격증을 또 따고 싶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또 마침 다른 대학교에서 자격증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닿아서 교수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당연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잘 드리고 있는데, 이런 약간 이상적인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가져왔고, 다중전공 교수님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자 대표를 맡고 계신데 1년 전쯤에 저한테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제의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교수님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언젠가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선배들, 교수님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총학생회라든지 단과대 학생회 SNS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로 제가 자취를 할 때 자취 비용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총학생회에서 주거비 그리고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었어요.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해서 주거비 지원도 받고 또 어떤 학기에는 교통비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거 외에도 학교마다 정말 다 다르겠지만 응시료를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HSK 자격증이라든지 오픽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학생회 혹은 단과대 학생회의 공식 계정을 잘 팔로우 해두셨다가 복지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다 가능한 다 누려보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나름 또 쏠쏠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학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우선 학교 홈페이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취업 관련된 정보라든지 학교 교내 알바, 교내 근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정보라든지 장학금 공고, 대회 공고, 인턴 공고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저는 수시로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소식을 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올라오거든요. 꽤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학교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 게 좀 귀찮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습관이 들여지면은 이틀에 한 번씩 그냥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올라왔는지 나한테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학교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은 주기적으로 봐주실 것.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좋은 기회로 장학금을 또 받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 장학재단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학교 교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목들을 잘 챙기는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또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내 장학뿐만이 아니라 교외 장학 재단도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챙길 것. 네 번째로는 에브리타임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저 때는 에브리타임 하면은 괴짜?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브리타임도 정말 잘 활용하시면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서 또 다양한 동아리 모집 공고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학교와의 그런 연합 동아리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올라와요. 사실 커뮤니티 특성상 100% 모든 정보가 맞다. 이건 살짝 위험한 것 같아요. 유익하지 않거나 또 잘못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의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외국인 어학당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국제팀이라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 사귄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쉽게도 코로나 시기가 있었어서 더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내에 있는 국제팀 관련해서 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물론 이 이야기는 새내기 여러분보다는 2학년, 3학년 혹은 4학년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취업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랑 연계가 돼서 인턴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꽤 많은 학생들이 이걸 뒤늦게 아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해진 후배들이 있으면은 이 취업 관련된 포털 사이트라든지 연계 프로그램 사이트를 많이 보내줬어요. 여기서 면접 특강이라든지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코칭이라든지 면접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세세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똑똑하게 활용할 것. 오늘도 이렇게 새내기 분들 혹은 대학 재학 중이신 분들에게 소소하게 도움이 될 법한 꿀팁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극히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까요? 여러분들 안녕!